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상산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면접을 포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동 스카이 진학교육의 유지혁 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그 스카이 진학교육이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산고등학교는 전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전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인재들이 모이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 쪽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설립자 이 분께서 워낙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국적으로 외대부고와 함께 인지도가 가장 높은 어떤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중에서 유난히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명문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도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산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마인드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대비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산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학교인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왜 상산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실 거고, 특히 의치한 계열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상산고등학교 진학을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이 홍성대 설립자 이분께서 그 상산수리과학관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기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그 수리과학부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건물에서 공부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산고등학교가 이제 이 홍성대 설립자님께서 이제 설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에 어떤 기여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학교 자체를 굉장히 좋은 학교를 만드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그 상산고등학교 자체가 굉장히 지금 명문 고등학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의치한 계열 원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인기가 좋은 그런 학교로 지금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산고등학교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이 학교가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정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웅지의 성취인, 성실한 사회인, 탐구적 지성인, 합리적 생활인, 교육 목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런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소개나 이런 걸 쓸 때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하시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다고 이런 걸 옮겨 적을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의 어떤 나름의 어떤 표현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좀 그래도 학교에서 원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 그 학원에서 우리 스카이 진학교육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상산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지금 창의융합 독서 인성 자기주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주도와 인성만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산고등학교는 창의융합과 독서가 이제 평가 요소에 들어간다라는 거, 요게 좀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계속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상산고등학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장 강의와 실시간 강의가 병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강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병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업 방식도 1대1형, 분위형 시뮬레이션이 모두 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자사고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생기부 기반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또 특이한 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특히 더 염두에 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그렇게 다른 어떤 요소를 추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런 요소들을 중요시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로 개강을 하게 되고 이제 학교 전형에 맞춰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사실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학 계열 진학을 이제 염두에 둔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MMI 염두에 두고 MMI 방식을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 드린다는 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거는 뭐냐면은 독서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제시를 할 것인지도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ROL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에서 발행하는 웹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어떤 책을 보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독서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셔가지고 도서 목록을 제시할 때도 아무 책이나 여러분들 떠오르는 대로 제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게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어떤 그 도서 목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특별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선발 전형,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고 진학을 원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모집 정원, 그쵸? 근데 이제 지금 학교 생활 우수자 영역이 남자 161명, 여자 78명, 이렇게 이제 배정이 돼 있고, 나머지 영역 이렇게 배정돼 있다는 거, 본인의 어떤 영역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정은 지금 12월 5일에 입학 지원서 원서 접수를 이제 시작을 해서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서 접수 시에 자기소개서를 직접 입력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평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 다른 학교와 다르게 입학 지원서를 접수할 때 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학교 지원하는 학생들과는 좀 대비가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 이때 12월 16일에 발표를 하게 되고, 면접 이때 이루어지고, 최종 합격자가 12월 27일에 이루어진다.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원서 접수할 때 자기소개서를 같이 입력을 하게 됐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은 여러분들 본인은 아마 이 정도는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통 요소 확인하시고, 학교 생활 우수자는 이 공통 지원 자격 중에 한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 요런 요소를 갖추게 되면은 이제 지원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요거는 아마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미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죠. 1단계에서 교과 성적과 출결 상황 통해서 이제 모집 정원의 2배수 내외를 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된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2단계 면접은 창의융합과 인성 독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창의융합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과 인성만 평가를 하는데, 독서를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데 창의융합이 평가가 되는 것도 특이하고, 그 다음에 점수가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창의융합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구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수학, 과학, 능력 이런 거를 좀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그 어떤 사고력 이런 거를 중시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교과 성적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쨌든 지나간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그래도 아마 스스로 아마 확인을 대략적으로 해 보셨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된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3월 1학기 때까지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사실 수학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굉장히 점수가 높게 되어 있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요 비율이 합리적으로 좀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굉장히 좀, 합리적인 어떤 그런 비율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학교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단계 전형 출제 상황, 이렇게, 뭐 감점 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 예, 이렇게 반영된다. 자, 수학이 당연히, 예, 이렇게 만점 자체가 높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요. 지금 우리 지금 시점에서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건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학교와 다른 요소들,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창의융합, 그 다음에 독서 영역도 이제 다른 학교에는 없는데, 여기 상상고에 좀 특화된 어떤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지금 검토 자료, 서류 일체, 검토 내용,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면접은 영역별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수의 입학 전형위원이 실시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잘 실감을 못할 수 있는데 면접위원들이 보고 여러분들 진짜 이 학교에 필요한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예. 창의융합 면접은 준비가 20분이고 면접 10분. 그 다음에 인성독서 면접은 준비가 10분, 면접 10분. 그래서 사실 점수도 창의융합이 높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선발은 이렇게 동점자, 이렇게 선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자, 자기소개서 구성 작성,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보자, 나의 언어로 쓰자. 이런 게 여러분들, 진솔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너무 여러분들 그 학원에서 쓴 것처럼 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래도 좀 가다듬긴 해야죠. 보기 좋게.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컨설팅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네. 핵심 요지 파악하고 활동 소재 찾고, 그쵸? 선별해서 자유롭게 작성하고 점검하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작성 예시를 보시게 되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학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쵸? 과정, 비전, 이런 거. 현재와 미래 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인성과 관련된 영역은 사실은 여러분들 학교에 오셔가지고, 그 학원에 오셔가지고 좀 스카이 진학교육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인성 같은 영역은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서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처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많이 해드릴 것입니다. 면접에서 중요한 점, 결론부터 얘기하고, 뭐, 근거를 얘기하고, 그래야지 리즈너블하게 보이겠죠. 자신있게 얘기해야 되고요. 아이 컨택 하는 거, 이런 거 다. 실제로 이거는 뭐, 말로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 해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체화가 돼서 실제 면접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원에서는 그거를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자, 심층 면접 전략 한번 보실게요. 자, 중요한 점, 아까 얘기했었죠?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 근거 얘기하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 자, 요거는 학원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본인의 꿈을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자, 개성 있는 답변.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비약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은 좀 모범생처럼 보이면서도 약간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나올 때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결론 먼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상황, 의지 결론 강조한다는 거. 자, 이런 거는 각각의 경우에 여러분들 실제로 써보셔야 돼요. 답변을 해보셔야 돼요. 답변을 해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 이게 그 면접관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지가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질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 딱 답변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뭐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 답변해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단기간에 쌓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기간에 경험이 쌓였을 때, 누적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셔서 거의 그대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한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과 뭐 연결지어서 말해보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추가 질문 가능성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이 얼마나 진솔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의융합 기출 대표 문제 이런 거. 이런 문제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자신이 이런 거를 좀 잘할 수 있는 유형이 있고 좀 서툰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준비할 시간이 그래도 있으니까 지금 오셔가지고 이런 거 최대한 많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습한 거대로 아마 여러분들 실제 면접장에서도 아마 발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대신에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이런 거를 조리 있게 좀 얘기를 하는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그런 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 번 정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를 뭐 내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조리 있게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가, 근거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한번 이런 거는 다 학원에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고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것들. 예. 최대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쪽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창의융합은 어쨌든 연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독서 면접.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제시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예. 뭐 차례를 읽은 책을 뭐 통해서 제시하라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떤 책을 우리가 좀 읽은 걸 어필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 책이나 그냥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이렇게 내용적으로 좀 이 면접에 적절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 좀 미리 오셔가지고 리스트를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자신이 그때 두 권을 근거로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을 여러분들이 선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책을 근거로 말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적성. 인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인성을 평가를 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체로 인성을 평가할 수 있거든요.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기가 인성이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인성이 좋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인성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 건 아니죠. 어떻게 표현하는가, 겸양된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성이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세련되게 표현을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좀 설명을 잘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장래희망이 의사다 그러면은 의사가 되는데 수학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적성이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어요. 뭐 상상고에 입학할 경우 걱정되는 부분을 순서대로 말해보라. 뭐 이런 거. 인적성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건 지금 뭐 질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스카이 진학교육에 오셔서 한번 컨설팅을 쭉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 능력 한도 내에서 가장 세련된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적성까지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면접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상상고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그거예요. 원서 접수할 때 자기소개서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접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창의융합과 독서가 들어간다는 거. 요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특히 이제 창의융합 같은 경우는 점수 자체가 높다라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학교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영역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연습할 것인지 그런 거를 츠카이 진학교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한번 같이 오셔가지고 좀 대비를 하시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능력 한도 내에서 여태까지 뭐 많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겠지만은 그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면접에서 어떤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스카이 진학교육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안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